7월 네 번째 주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비트코인 컨퍼런스는 비트코인 컨퍼런스 중 가장 큰 규모로 미국 내슈빌에서 7월 25일부터 7월 27일 3일 동안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가 연사로 발표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을 지냈던 인물로는 최초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했기 때문에 의의가 컸는데요. 그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트럼프는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 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이나 다른 국가가 리드하기 전에 미국이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 안으로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규칙들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유, 자주권, 독립성이라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지지하며 개인의 셀프 커스터디 권한을 수호할 것이며 비트코인 채굴과 일자리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CBDC 발행은 본인 임기 내에는 없을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21만 개의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편입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시간 가까이 이어진 그의 연설에서 비트코이너의 언어로 이야기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라이트닝 랩스가 디지털 자산 발행 기술인 템루트 에셋을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라이트닝 랩스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생태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라이트닝 노드인 L&D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기반한 소액 결제 시스템으로 1, 2초 만에 비트코인 결제를 처리하여 미국의 비자나 마스터카드보다 초당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의 수가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템루트 에셋은 2022년 8호라고 소개되었고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디지털 자산을 발행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라이트닝 랩스는 템루트 에셋을 소개하며 가장 안정적이고 탈중앙화되어 있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미래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도 NFT 같은 디지털 자산을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하는 시도들이 있어 왔는데요. 이러한 시도들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수수료를 급증하게 하는 원인이 되거나 풀노드의 멤프를 꽉 차게 만드는 문제를 발생시켜 스팸처럼 여겨졌습니다. 반면 템루트 에셋은 라이트닝 네트워크처럼 오프체인에서 대부분 거래가 이루어져 비트코인 온체인에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기존에 있는 라이트닝 채널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LUSD라는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 발행한 달러가 있다면 LUSD 달러를 보내는 쪽과 받는 쪽만 템루트 에셋을 인식하는 환경만 구축하면 되고 두 사람 사이에는 기존에 연결된 라이트닝 채널만 있어도 호환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처음에는 인터넷 검색만 하려고 설치했던 회선으로 TV도 보고 IoT 기기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막 출시를 했기 때문에 생태계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템루트 에셋이 비트코인과 기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기업과 기관의 비트코인 추가 매입 현황에 대한 소식입니다. 일본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도 불리는 메타플래닛이라는 회사는 이번 달에만 비트코인을 총 4번 매입해 현재 246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메타플래닛은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보유하고 있다는 뉴스 이후 지난 3달간 약 700%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원매드넷이라는 미국 의료 데이터 플랫폼 기업은 7월 26일 3호 발행을 통해서 확보한 460만 달러 중 180만 달러는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 또한 비트코인을 채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매입하여 대차 대조표에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7월 25일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라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은 1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 회사는 총 2만여 개의 비트코인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기업들이 점차 비트코인을 대차 대조표에 포함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 기관들도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7월 26일에 미시간 연기금이 아크 ETF를 통해서 66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에는 위스콘 연기금이 운용자산의 2%에 해당하는 1억 6,3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미국의 저지시티 시장도 비슷한 수준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이 아닌 대형 기관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비트X라는 채굴기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한 소식입니다. 채굴자는 85만 3,742번째 블록을 채굴해서 채굴 보상과 수수료 보상을 합친 3.192 비트코인을 얻었고 이는 20만 달러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
비트X의 채굴이 화제가 된 이유는 수백 테라 해시의 채굴기를 갖춘 채굴장에서 비트코인 채굴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돌릴 수 있는 수백 기가 해시의 채굴기가 비트코인 채굴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굴자들이 사용하는 채굴기라면 높은 해시레이트와 전력 효율을 갖춘 채굴기인데 엔트마이너 S21 XP 이머전을 예시로 들면 해시레이트는 초당 300테라 해시이고 전력은 시간당 4060W를 사용합니다. 보통 이런 채굴기의 가격은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가정에서는 돌리기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한편 이번 채굴에 성공한 채굴기는 초당 300기가 해시의 해시레이트와 시간당 15W를 사용하고 가격은 14만원에서 27만원 수준입니다. 이번에 채굴된 블록의 기록을 보면 하루 평균 515기가 해시레이트를 보여주고 최대 3.8테라의 해시레이트를 보여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채굴자는 10대가량의 비트X 채굴기를 돌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채굴 사업자가 아닌 보통 사람들의 채굴 사례는 비트코인 채굴이 전문 채굴자들이 독점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닌 단순한 확률 게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비트코인이 티메프 사태에 시사하는 바에 대한 소식입니다. 팀원 위메프가 판매 대금 지급을 지연하다가 결국 정산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촉발된 원인으로는 팀원과 위메프의 모 회사인 큐텐이 무리한 나스닥 상장 시도를 위해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상품권 판매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현대의 지급결제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현대의 지급결제 시스템은 지급, 청산, 결제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지급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단계, 청산은 지불받은 은행 같은 기관이 장부를 맞추는 단계, 결제는 실제 대금을 주고받는 단계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보다 조금 더 복잡한데요. 신용카드사, 피지사, 간편결제 플랫폼이 대금을 지급하는 중간중간 단계에 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받기까진 짧게는 하루 이틀에서 길게는 한 달 후에 정산받습니다. 대금이 여러 날에 걸쳐 여러 중개자를 거치기 때문에 중간에 대금을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지급, 청산, 결제 세 단계가 10분 내로 이루어지는 즉시 결제 시스템이면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현금을 주고받는 것과 같기 때문에 중개자의 신뢰를 요구하지 않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면서 대금 처리가 즉시 이루어집니다. 복잡하고 리스크가 있으며 중개자를 신뢰해야 하고 중개자에게 개인정보를 노출해야 하는 현대의 지급결제 시스템이 있는 와중에 우리에게 비트코인이라는 대안이 있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